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C그룹 제가 커버하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기업 가져왔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3분기 실적 가져왔고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일단 매출을 좀 보시면 그룹은 YOY로 올랐습니다. 17% 정도 올랐군요. 네, 17%. 사실 이 수치가 낮은 건 아니지만 이 기업치곤 낮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보여줬던 게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17% 올랐고 보시면은 이커머스는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게임이 아예 역성장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이거 핀테크 쪽은 여전히 고성장 중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매출 그래서 탑라인은 좋았다.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즘 중요한 에비타, 그러니까 수익성이죠. 그렇죠. 수익성을 보시면 1년 전이잖아요. 네. 1년 전 대비해서는 커졌습니다. 그래서 YOY는 마이너스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커졌다는 네, 거군요.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근데 원래는 YOY만 나오는데 네.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QOQ가 비교 대상으로 이 PPT 장표에 새로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거라도 봐달라.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네요. 느껴지시죠. 그래서 QOQ로는 많이 줄었어요 또. 네, 왜냐하면은 2022년 1분기부터 네. 이제 이 수익성 시기가 되게 고금리로 올라가면서 중요해졌잖아요. 엄청 중요했죠. 그래서 3Q 오면서 지금 1Q, 2Q, 3Q 가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경영진이.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커머스 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적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게임 쪽이 근데 반면엔 계속해서 줄어드네요. 이익도 줄고 있어요. 게임의 이익이. 왜냐면 게임의 매출도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긴 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조정 EBITDA가 44.7% QOQ로 좋아졌다. 개선됐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만큼 콜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확실히 이게 없었던 건데 강조하기 위해 넣었다. 그 기업의 의지가 좀 느껴진다. 이 결론적으로 실적 발표하고 올랐었. 네, 30% 올랐죠 하루에. 그렇죠. 네. 많이 올랐었던 네, 것 같아가지고. 30% 하루에 실적 발표하고 30%가 올랐는데 YOY로는 이렇게 됐을지라도 사실 그 컨센서스라고 하죠. 네네. 이게 훨씬 높았습니다. 그 적자폭이. 근데 그거를 그냥 비트해서 컨센은 크게 이겼군요. 네, 크게 이겨서. 왜냐면은 1분기, 2분기도 적자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숫자 이렇게 찍힌 거 보이시죠? 2분기에. 네네. 이런 모습 때문에 쭉쭉쭉 빠진 거거든요. 너 진정하시고. 약간 화가 네, 나네요, 주주로서. 네, 네. 근데 잘했다. 이번에는 이제 좀 유의미하게 줄였다 적자를. 언행 일치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캐시는 이 소진 폭이 굉장히 빨랐죠. 지금 보시면 분기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이렇게 따지면은 거의 40%잖아요. 네. 빨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캐시 소진이 캐시가 7빌리언이나 있나요? 많습니다. 정말 큰 기업이군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되게 큰 기업이었고 시가총액도 컸던 기업입니다. 그렇죠. 컸던 기업인데. 네, 컸던 기업입니다. 캐시가 7빌리언이면은 뭐 망할 걱정은 네,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번 분기에 485밀리언 썼고 내체인지로 캐시가 7.3빌리언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이 기업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파산 걱정할 기업은 전혀 아니다. 네, 그런 기업은 아니고 좀 더 이 밸류를 잘 받고 성장을 가야 될 거를 좀 더 체크해야 되는 기업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개의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나오는데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커머스 그 거래를 많이 해서 거래 수수료로 버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 수익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 수수료 번 돈, 그러니까 근본인 거죠 이게. 근본 매출이 39% 증가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어 마켓플레이스 레비뉴는 54% 이것만 따지면. 그리고 광고 비즈니스가 밸류 에디드인데 20% 증가했다. 그래서 총 39% 증가해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네요. 탑라인은. 그리고 에비타 이 성장에 대해서 원래 여태까지 적자를 계속 감수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에비타가 여기 보시면 또 분기가 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줄고 있는 거죠. 슬슬 이 1.6빌리언의 이커머스 매출을 수익화를 시키겠다. 그렇죠. 그게 점점 더 전환이 실질적으로 눈에 가시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광고는 16% 임프루먼트 개선이 있었고 적자가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는 31% 개선이 있었다. 이거는 결국에는 수수료율을 인상시킨 결과예요. 수수료율을 인상시킨다는 거는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즉 어느 정도의 판가 인상이 우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하긴 이제 뭐 매출 성장이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니까 네, 이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이익 쪽에서 손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C그룹은 이번 분기에 그쪽에서 괜찮은 성과를 보여줬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아 그리고 제가 설명을 잠깐 잘못했는데 음. 요 색깔은 아시아 마켓이라고 써 있고 네. 요 색깔은 이제 남미를 같은 아더 마켓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광고 수익, 이커머스 수익은 아니고 네, 지역별로. 그래서 이 아시아 마켓 수익 개선폭이 굉장히 좁다. 네, 아시아 동남아시아 베이스잖아요. 그렇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쪽에서 지금 일부 시장은 이미 이익이고 일부 시장은 거의 BEP 다 왔고 몇 개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커머스 뭐 이거는 뭐 잘 가고 있다. 근데 확실히 느꼈던 게 네. 예전에는 이렇게 차트가 그려졌었는데 확실히 이런 차트가 보이죠, 약간. 네. 이 느낌. 플랫해지고 있군요. 네, 플랫해지고 있어서 이 YOY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여기 뒤에 어떤 차트가 그려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성장해야죠 또. 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좋습니다. 게임 부분은. 게임 부분은 뭐 모든 지표들이 다 지금 감소하고 있고. 뭐 게임 쪽에서 좋은 기업이 없어요. 지금. 네, 지금 뭐 글로벌리 게임 좋은 적이 없어서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이 페잉 유저 레이쇼. 그러니까 전체 유저 중에 지불하는 유저들의 비중이 그래도 유진되고 있다.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활성 이용자 수도 줄고 이거 부킹도 줄었는데. 그래도 이용자 준 거에 비해서 수익은 덜 타격을 받았겠군요. 그렇죠.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한 장표고. 그다음에 뭐 이 핀테크 파트는 그 아까 나왔던 이 차트 그대로입니다. 좋습니다. QOQ로도 좋고, 잘하고 있고. 네, YOY도 좋고, 그래서 계속 잘 커가고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될 비즈니스 사업이다 여기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토탈 이제 매출 총이익이죠. 네. 매출 총이익은 22% 정도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이 1.2빌리언이에요. 네. 네. 생각보다 네. 여기는 또 QQ를 뺐네요. 아 뭐 이미 괜찮다 이거죠. 아. 만약에 적자였으면 넣었을 거예요. 그만큼 그런 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봐야 될 게 원가는 올랐죠. 네. 그다음에 판관비 올랐죠. 환관비가 많이 올랐네요. 네. R&D는 뭐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올라도 괜찮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용인이 된다. 네, 용인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매출 증가로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해서 괜찮고, 좀 놀랐던 게 세일즈 마케팅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용 감축을 이번에 되게 세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력들도 몇천 명인가를 감원했고 되게 세게 감축하고 있어서 여기서 확실히 적자 개선을 어느 정도 일부분 이뤄가고 있다. 예전에는 무조건 다 높았거든요, 비용이. 그렇죠. 네, 그런 게 확실히 이런 시기가 오니까 달라지고 있더라.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넷 로스로 보시면 지난 분기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 네, 그래서 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 많이 개선됐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은 1분기에서도 얘기를 했고 2분기에서도 우리 적자 개선할 거다 했지만 결과는 이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빠졌던 건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주면 이제 오르겠죠. 그러면은 다음 분기까지는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죠. 약간 제가 봤을 때 숫자 안 나오면 안 움직일 것 같고, 아니 만약에 매크로 장세가 반등장 세게 가져가는 거 아니면 그렇죠.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다. 근데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경영진들 그 마인드가 네. 이 흑자 전환에 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얘네들이 어떤 각오를 했는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그래서 실제로 이게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러니까 매크로와 무관하게 이 기업 가치적으로 봤을 때 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매크로가 또 이러면 주가는 빠지겠지만 좀 사도 괜찮은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냐면 이때는 살 수가 없어요. 네,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한다 말만 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다시 넘어가 보면 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레비뉴부터 GPM, OPM, EPS가 모두 비트했습니다. 신나셨네요. 느낌표도 있고. 네, 그냥 넣어봤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공감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전부 이겼고 확실히 보시면 QOQ 대비 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 네. 이번 그 컨콜에서 좀 중요했던 게 네.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흑자 전환인데 네. 인력 감축하고 신규 사업 중지하고
흑자 전까지 경영진의 보상을 전면 중단한다. 좀 느껴졌어요. 약간 그 열의가. 네, 그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뭔가 네. 머스크가 네. 이런 거에 스타트를 끄는 것 같아가지고. 아 머스크가요? 예. 그쵸. 머스크가 카카오도 그랬잖아요. 카카오도 맞아요. 주가 괜찮아질 때까지 월급 안 받겠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고 그 다음에 좀 요번에 신규 업데이트,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몇 가지 재무제표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설명하겠다 했는데 기존에 공개하지 않았던 숫자들, 지표들을 많이 되게 공개해줬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 우리가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들이 되게 많이 공개됐어요 이번 분기에. 그래서 실제로 얘네 사업부가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적자를 내고 있는지가 되게 많이 공개됐습니다. 어디에서 성장을 하고 어디에서 새 나가는지. 그렇죠. 그 옛날에는 그냥 콩콜 나가면 우리 잘하고 있다. 약간 이런 묻지마 귀찮으니까. 예, 이런 걸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들인데 겸손해져야지. 전부 다 수치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 이커머스랑 이 핀테크 수익성 개선에서 이 이익성이 나온 거고 네. 예전에 캐펙스 투자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난 분기랑 똑같았어요. 네, 지난 분기랑 똑같이 서버, 오피스, 뭐 물류 비용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은 뭐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그냥 좋은 말. 그리고 뭐 운전자본도 장기적으로 관리할 거다 좋은 말. 앞에 나왔던 내용이 좀 많이 겹치는데 그리고 전환사채가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사가가 거의 $300대였거든요. 예전에 발행했던 게. 네. 근데 뭐 전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부채를 되갚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인 현금 조달 없이 넷캐시를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이번 분기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부별로 좀 메인 전략인데 이커머스는 무조건 비용 감축이 그냥 다였어요 전부. 그 다음에 이 게임은 여기 R&D 투자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신규 게임 여러 건에 대해서. 근데 그걸 좀 선별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게임을 좀 무리하게 확장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내에서 선별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식이었고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적용을 지금 없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핀테크로 결제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거 없애고 우리는 약간 좀 더 뱅킹 쪽에 결제는 조금 미루고 그냥 대출로 더 가겠다. 실제로 여기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결제 쪽은 또 비용이 많이 들죠. 깔아야 여기저기 되니까. 깔아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일단 출혈이 많은 그렇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 말고 일단 디지털 뱅킹 쪽으로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가겠다 이런 전략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새 사업부의 메인 그 목표점이고 그대로 가겠다. 그리고 요번에 조금 나왔던 게 단기적으로 매출 성장이 없거나 마이너스여도 우리의 목표는 흑자 전환 달성에 있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니네 당분간 매출 마이너스여도 놀라지 마. 우리는 지금 이익 내는 거에 무조건 올인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매출이 안 늘어나는 만큼 이익단에서 보여줘야겠군요. 그렇죠. 확실히 보여줘야 되고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고 플랫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플랫까지는 갈 수 있는데 워낙 핀테크랑 이커머스가 요즘 이커머스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사이버데이 블랙 사이버데이인가요? 그렇죠. 네, 그거 해서 지금 소비력이 나쁘지 않고 또 연말 시즌이 또 네. 계절적으로 그쵸. 괜찮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무리 지금 경기 불황이다 이게 조금 신기했던 게 경기가 불황이잖아요. 그렇죠. 경기 불황이어서 할인 행사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사기 시작한다는 게 이번 그 이벤트들의 좀 인사이트였거든요. 제가 느꼈던. 그러니까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판매 채널이 많이 넘어갔다.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돈이 있어도 그냥 집에서 쉽게 사려고 한다. 이런 게 다들 이제 맛을 본 거죠. 네. 한국에서는 진작에 깔려져 있던 그쵸. 인프라를 우리가 그냥 쿠팡 아무렇지 않게 시키듯이 그냥 이런 게 조금 더 노멀화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커머스가 수혜를 저는 좀 볼 거라고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그다음에 Q&A 중요한 것만 네. 네,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번에 진짜 분위기 뜨거웠습니다. Q&A 거의 증권사 막 질문 3개씩 하고 막 너무 많이 와서 다 정리를 못했는데 일단은 이번에 어닝콜에서 2023년도에 쇼피 그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 달성한다고 했는데 성장할 거냐 비용 절감이냐 뭐가 메인 팩터냐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번 성장을 한다면 우리는 수수료 증가 그러니까 판가 인상이다. 네, 판가 인상이 있고 비용은 무조건 마케팅비 축소 아까 줄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둘 다 하고 있는데 성장은 여기서 오는 게 거의 전부일 것 같고 판가 인상. 네, 판가 인상. P죠 P. 네, 우리가 프라이스 인상해도
그 안에 이커머스 안에 있는 셀러들 바이어들이 이탈되지 않는다. 네, 그런 게 좀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남미 지역은 브라질만 하는 거냐? 그러니까 맞다. 네, 맞다였고 지금 나머지 시장은 지금 추가적인 접근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은행 쇼피 익스프레스가 이제 그 배송이거든요. 비롯한 투자 관련 디테일이 있냐 했는데 디지털 은행은 지금 너무 초기 단계고 얘네가 지금 동남아 6개국 중에 3개국은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 디지털 은행 라이센스를 땄어요 다. 그래서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 하고 있고 이게 또 규제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은행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게 또 새로운 동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 알았던 정보는 쇼피 익스프레스라는 게 라스트 마일 배송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라스트 마일 배송 서비스?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뭐냐면 네. 이커머스 쿠팡 보면 쿠팡 물류 센터들 있잖아요. 네네. 우리 집이 있잖아요. 물류 센터에서 집까지 가는 음. 게 라스트 마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큰 인천 공항이 뭐 인천항이 있으면은 각 물류 센터로 한 번에 쫙쫙쫙 뿌려주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우리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 거점에서 집까지 오는 걸 라스트 마일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 배송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그냥 대량으로 한 번씩 쫙쫙쫙 가면 되거든요. 각 거점별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각 거점에서 각자의 집에 가는 건 되게 세밀한 일이다 보니까 이게 그 아마존도 그렇고 라스트 마일 배송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용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왜냐하면 이게 돼야 고객이 쓰거든요. 그렇죠. 내 집까지 빨리 와야 되니까. 네. 쿠팡이 잘하는 게 이거고.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투자가 계속 들어간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게임 유저가 QOQ로 8% 하락했고 지난 분기엔 너네 안정화 된다고 했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네, 안정화 된다고 했었는데 8% 하락했지 않냐. 이유가 뭐냐. 전 이게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학교가 전면 개방하면서 꽤 영향이 컸다. 이거는 극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다소 지속될 걸로 본다 해서 실제로 게임은 좀 힘들 수는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내심 약간 이게 다른 게임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그쵸. 예,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 한 QOQ로 2-3% 빠졌어요. 근데 얘네가 8% 빠졌다는 거는 결국에는 얘네 그 게임 파워가 약해졌다는 거니까요. 그쵸. 네, 그런 거는 조금 체크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수치를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게임 다 안 좋습니다. 확실히. 뭐 그렇긴 하죠. 확실히 안 좋습니다. 네. 확실히 안 좋고 나머지 질문도 좋은 내용이 많은데 한 번씩 멈춰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확실히 수익성을 예전에는 그냥 우리 수익성은 내겠다 말만 했잖아요. 작년에 다 그랬죠. 네. 성장이 최우선이었고. 근데 말만 한 게 아니라 확실히 어떻게 이루어지겠다라는 거를 이번에 되게 많이 제시해줬어요. 구체적으로 여기 이 사업부는 어떻게 하고 이 사업부는 이런 건 포기할 거고 이 사업부는 더 할 거고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좀 확실해졌다. 드디어 IR 다워졌다. 네, 좀 더 정보가 좀 투명해졌다. 음. 네, 그게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지금 동남아 시장이 그 이커머스 침투율이 21년 기준으로 18%거든요. 근데 중국이 28%고 미국이 23%, 한국이 36% 돼요. 미국이 생각보다 되게 낮네요. 네, 미국 그래도 이 정도면 글로벌리 되게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침투율을 통해 보면 아직까지 갈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동남아를 보통 중국에 많이 빗대는데 네. 뭐 사회주의국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아직 침투 성장할 기회가 많이 남아 있긴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커머스의 종말을 얘기하기에는 솔직히 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선진국 DM 쪽에서는 줄어들 수 있어도 네. 동남아 쪽에서는 아직 그쵸. 성장 여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이커머스가 좀 더 성장하는 게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전 제일 좋았던 게 경영진이 뱉은 말을 지키려고 한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센티브 포기하고 비용 감축하고 신규 비즈니스 전부 다 폐쇄하고 이 앞에 어닝콜에 보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100명이 있으면 뭐 80명으로 맞출게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 안 하고 너네는 왜 존재해? 왜 존재해? 이 부서는 왜 있는 거야? 이 기능은 왜 있어? 해서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머스크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영진의 능력을 좀 더 엿볼 수 있는 근데 또 그냥 올해 실적 발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사실 작년 불장 때 네, 신규 비즈니스 폐쇄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30%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폐쇄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30%인데 네, 뭐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1년 전. 작년 얘긴데 되게 주식 시장이 정말 빨리 변하는구나.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의 그 포인트가 정말 확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세상이 진짜 빨리 변한다. 음.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느꼈던 거는 어쩌면 좀 모아갈 매수 자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까지 항상 엔치님한테 이커머스 아직 멀었다, 회복되려면 한참 남았다, 그쵸, 그쵸.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근데 좀 이 정도 가격대면 매수해서 모아갈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좀 더 만약에 확신이 생긴다면 실제로 조금씩 추매를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아직도 매크로가 좀 걱정이 돼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그 연말 성수기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어쨌든 저는 금리 인상이 아직 멈추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강하게 하는 맞아요. 스타일이라, 맞아요. 어쨌든 금리 인상적인 얘기가 또 나오면 주식들 다 떨어질 거잖아요. 떨어지죠. 이게 제일 지금 걱정이 되는 편이라, 펀더멘탈적인 것보다는 이게 좀 걱정인 편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희망을 봤다. 아 그쵸. 예. 개노답인 줄 알았는데 노답이었다. 네. 네, 그건 좀 괜찮았고, 지난 분기 대비해서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 4분기에서도 이 적자가 많이 줄면 주가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네. 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지.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고 네. 중요한 건 결국 4분기에는 매출보다는 에비타를 보셔야겠군요. 그렇죠. 이익을 봐야 된다. 이익성을 봐야 되고, 그것만 괜찮다면 주가도 반응해 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한시름 놓은 실적 발표였다. 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뭐 다음 분기도 어차피 또 정리를 해주실 거니까. 해야죠. 네. 제 돈인데요. 그렇죠. 많이 물려 계시니까 네. 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물려 있기 때문에 네. 함께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